한 총리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기 쟁점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거와 연관돼서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요. 예.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결 정족수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이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소추인단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를 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내란죄 철회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절차상의 하자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해볼 만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안까지 가서 이 내란 동조라는 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또 이제 평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런 좀 판단에 가늠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아까 주장을 하셨던 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그게 파면이 이를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8인 체제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각 또는 각하,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정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국정을 정상화시키는데 일부라도 한덕수 대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뭐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각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긴 합니다만 내일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상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내란 주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뉘고 있는데 성취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신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것이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의 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탄핵 소추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구심은 네네. 뭔가 원래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비상계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뭔가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 그래야 절차적 완전성이 생긴다라고 해서 뭔가 내란의 완결성을 도움을 줬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그 전후로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뭐 국회 출석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정당성이 있는 국무회의라 보지 않았다. 그래서 국무총리조차 설득하지 못한 불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증언을 해준 것이고 네. 그리고 절차적 흠결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전에 꼭 필요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또 증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쟁점 중 첫 번째인 비상계엄은 정당했는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어권 행사 중에 나온 그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탄핵 심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한덕수 물론 그 내용의 어떤 헌법재판관들이 아마도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따지지 않겠지만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그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성, 불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그 부분을 아마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아마 내용이 담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영향, 그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 그 결정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잣대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각이 되면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앞에가 인용이 되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겠죠. 잘못한 부분들이 결과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전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영향을 주면 긍정적 영향을 줬지. 예. 근데 그것도 직접적 영향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결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희망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정적수 자체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150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발간한 이 주석서에 따를 때 대행에 대한 그 탄핵은 대행에 관한 요건으로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에 10계명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무단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판단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 판결문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각하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본안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5가지 사유가 쭉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가 아니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 중요임무 종사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게 뭡니까?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겁니다. 네네. 결국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어떤 임명하지 않은 것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탄핵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가 얘기했을 때는 아니엇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명할지 언제 임명할지는 재량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위헌적인 법률을 강요하듯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노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한다? 있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하 가능성이 높고 각하가 아니고 예비적인 어떤 그 본안에 대한 판단이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요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